자, 오늘의 주제는 아스타나의 천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나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아스타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판단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건데, 이걸 한번 소개시켜 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 아니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자, 카자흐스탄 천문의 도시 아스타나. 아스타나는 저 위치에 있어요.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게 바로 고조선의 수도 이름인 아사나라고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환빠른 소리가 나올 게 뻔한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고조선, 전설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실존했을 것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 이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가 그 옛날 때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 시스템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름이 지금 누르스탄인데 이거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원래 아스타나였는데 누르술탄으로 바뀌었어요. 한 1년인가 2년 전에. 그거 왜 바뀌었냐면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도 이 독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아부꾼들이 많아가지고 수도 이름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나 그 전 대통령 이름이 누르술탄 나지르바예프였거든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누르술탄 대통령 이름으로.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수도 서울의 이름을 문재인으로 바꾼 거와 똑같아요. 아,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죠. 아니 왜 멀쩡한 이름을 갖다가 바꿔? 막 그런 거. 어? 아,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진짜 이게 독재 국가는 이런 게 문제라니까. 하여튼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카자흐스탄은 1991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와 함께 독립을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원래 수도는 이 아스타나가 아니었어요. 알마티였지. 지금도 알마티가 제일 큽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인구 면에서는. 근데 이게 언제 수도가 되느냐? 여기도 나오지만 1997년 12월 10일 옮깁니다. 그래서 1997년인데 이게 중요하죠. 1997년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댓글 좀 보겠습니다. 1997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디 보자. 안 올라오네. 1997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IMF? 아, 그런 것도 있었죠. IMF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종교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IMF는 경제적인 거죠. 종교적으로 1997년도에 홍콩 반환. 이거 또 의미 있는 일이 그러고 보니까 많았네. 97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나도 몰랐는데 안 나오네. 종교적으로 뭔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있었죠. 요거 모르세요? 휴거? 응? 휴거 난다. 그래, 종말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인류가 뭐 다 죽으면 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 하늘로 뿅 올라간다는 등 뭐 별소리 다 있었죠. 다 뻥이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예. 1997년이 바로 뭐냐?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천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예? 1997년은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이 다 된 해예요. 예,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예요. 그렇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종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구원이라는 등 뭐 어쩌저쩌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갖고 혹세무민이라도 돈을 왕창 뜯어냈었죠. 예. 정말 안 일어납니다. 예. 휴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 시기에 카자흐에서는 바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카자흐스탄 역사책, 제가 그 많이 봤던 책이에요. 요 카자흐스탄은 130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모든 책을 사지 않고 카자흐스탄에 올 때마다 그때그때 출판되는 책들을 제가 좀 사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모으는데 여기에 제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해요. 여기도 동성동본 결혼 못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풀렸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동성동본 못합니다. 북의 7촌까지는 동성동본 결혼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저 책들이 있는데, 자, 카자흐스탄에는 크게 3개의 주스가 존재합니다.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 이렇게.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국외적으로 부를 때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부를 때는 이 나라를 카자흐스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스라 그래요. 보통 한국말로 하면 주스 연방이라고 해야겠죠. 주스 연방이라 부르는데 주스 시스템이에요. 그 주스란 단어의 기원은 주잔, 조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 조선과 같은 조선 발음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주잔, 조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조잔이라고 불렀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잔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잔이라는 단어에서 주스라는 단어로 단어가 변화돼서 파생돼서 지금 현재 카자흐에서 쓰이는 주스라는 발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스는 3주스 시스템입니다. 고조선이 마한진한 변환이었던 것처럼 3주스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삼한, 즉 3주스를 통치하는 공통수도, 공동의 수도가 바로 아스타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아사달. 뭔가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냥 그 거짓말로 뭐 이게 뭐 이런 얘기 환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주목해 봐야 될 얘기예요. 왜냐?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게 절대 우연일 리가 없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이 주스라는 시스템은 원래 카자흐인들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왔다는 거는 중국인들이 만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민족이 중원 땅에 살았다는 거를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왜냐? 중국인들은 이 주스 시스템, 이 조선 시스템을 안 씁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저런 커다란 청나라, 저 중국을 다스리지만 하나의 중국이라 그래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죠. 예. 하지만 조선이라는 건 마한진한 변환해갖고 항상 연방국가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게 바로 유목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한족에게 넘어온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북방계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에 적용된 것도 15세기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카자흐 한국 해가지고 그 독자적인 그 카자흐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15세기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에서 발달한 게 아니라 원래는 중국에서 온 것이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한족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설로 치부되고 고조선 얘기를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면은 매장을 당하거나 교수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나라에는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상상해야 한 것이었던 고조선이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이런 제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법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식 공산주의 의회 시스템에서 미국식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카자흐스탄 고유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러면서 이 주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자주주 국가를 만드는데 그 아주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세대는 배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역사 시간에 나오던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카자흐스탄 주스 안에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뭐 여러 가지 부족들을 쭉 제가 써놨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부족들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하면 캉르. 캉르는요, 옛날 발음으로 뭐냐? 캥케레입니다. 홍해레라고도 불렀어요. 그게 뭐다? 한결해. 캥케레. 캥케레는 뭐냐? 그 캔이란 거는 크다예요. 그래서 케레는 까마귀입니다. 큰 까마귀. 그래서 갈까마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캉르. 그 다음에 위슨. 위슨은 역사책에도 우리나라에 나오지만 그 오손족입니다. 까마귀 오자에 자손손자. 예, 오손족. 오손족 중요합니다. 이 오손족이 공손씨의 조상에 해당하는 부족들거든요. 공손이 누굽니까? 황제 헌원. 예. 황제 헌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천만에 만만해. 황제 헌원이 왜 중국인입니까? 동이민족이지. 예? 황제 헌원과 치우와의 전쟁은 농사를 짓던 우리 알타이계 민족과 유목을 하던 알타이 민족 간의 충돌이에요. 여기에 한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죠. 카자흐스탄과 우즈벡 사람들은요, 조상이 같습니다. 참고로 그 주스라는 거는 카자흐 발음은 주스라고 발음하지만 우즈벡 사람들은 주 발음이 안 되니까 우즈라고 합니다. 우즈. 그래서 둘은 같은 민족인데 우즈벡 사람들은 농사를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투르크 사람들이 다 기마 민족 아니에요. 농사 짓는 민족도 있습니다. 우즈벡은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기반으로 한 민족과 유목을 기반으로 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둘이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해요. 그 싸움의 이야기가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과의 싸움이라고. 예, 전혀 중국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는 황제 헌원을 갖다가 중국인 역사에 편입시켜버리고 우리가 지워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쿰착, 그 다음 케레이, 노가이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성동본일 때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옆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보면은 본관, 성, 파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카자흐스탄의 그 이 시스템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주스 루 타이파입니다. 네, 주스 루 타이파예요. 그리고 이 주스 루 타이파를 이제 본격적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동래 정씨가 있다. 동래 정씨 충정공파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주스 루 타이파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오르타 주스의 나이만의 옐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본관에 해당하는 건 주스, 성에 해당하는 건 루, 파에 해당하는 건 타이파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 동본이면 결혼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북의 7촌까지. 이런 제도도 똑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스타나의 도시구조. 아스타나의 도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이렇게. 피라미드. 자, 아스타나 도시를 보면 맨 위에서도 피라미드, 대통령궁, 삼루카즈나, 바이테렉, 유라시아은행, 카즈문화의 가스, 한샤틀에서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문자가 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노시스 얘기하면서 철학을 얘기했을 거예요. 황도 시미국의 별자리는 7개의 숫자로 수임할 수 있다. 얘기했죠. 왜냐? 6월달에는 동쪽에서 가까이 뜨고 12월달 동지 때는 서쪽에서 가까이 태양이 뜨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태양이 뜨는 게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1년 12개월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다. 이 얘기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황도 12궁의 12개의 별자리입니다. 그 12개의 별자리를 상징적으로 7개의 건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대통령궁, 삼국카즈나, 바이테렉, 유라시아은행, 카즈문화가스, 한샤틀에서 7개의 건물이 바로 인체의 그 각 파트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주를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은 뱀이 꼬리를 물고 도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요렇게 돌아가 순환도로 보이십니까? 순환도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 요 순환도로. 이 순환도로가 바로 저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나오네. 요 노란색으로 제가 쳐놨죠? 요게 바로 저걸 상징해요. 네. 머리가 띵해지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순환도로예요, 순환도로. 그래서 순환도로이고, 이 도로가 바로 오른쪽의 그림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사상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천지인 사상. 왜냐? 하늘에는 우주가 있고 우주에는 황도 12궁과 북극성 등등의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소주인 인간의 몸이 우주를 닮아서 인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사상의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나라의 수도를 바로 우주의 별자리 모양을 따서 만든다. 즉 뭐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이지. 천지인 사상이 한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천지인 사상은 여러 나라에 다 존재합니다. 단 천지인이라고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건 표현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서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거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갈자리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한샤투르. 벌써 정갈자리처럼 생겼죠? 표 튀어나왔잖아. 그렇죠? 이게 정갈자리를 상징합니다. 정갈자리. 한샤투르라는 쇼핑센터고, 한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대한 한, 샤투르, 집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거대한 천막. 그래서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즈무나이가스. 카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소리고 무나이는 카자거로 석유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은행이 그 다음 위에 있고, 그리고 바이테렉이라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이테렉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태양을 받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태양 숭배 사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모든 종교,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 하나의 종교도 예외 없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천문에서 비롯됐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이 카자흐스탄의 그 전통 사상, 탱그리 사상이죠. 이 단골레 사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바로 태양 숭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테렉을 만드는데 보면 여기가 하얗게 돼 있죠, 기둥이. 이게 왜 하얗냐면은 그 자작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작나무. 자작나무의 색깔이 하얘요. 그럼 왜 자작나무를 했느냐? 자작나무의 색깔이 그 하얀 거를 왜 승상하냐면 북극성 시당에서 북극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즉 북극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는데 은하수의 색깔이 하얘요. 그래서 흰색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샤먼들이 은하수, 즉 북극성의 신에게 기도를 할 때는 흰색 옷을 입고 태양 숭배를 할 때는 색동저고리, 이게 무지개 색깔 옷 입는 거 있죠? 그걸 입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상복을 입을 때 하얀색 옷을 입는 것도 그 상여가 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은하수, 즉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이 상여, 죽은 사람이 있는 배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들고 가면은 은하수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황천강, 즉 은하수를 건너 북극성으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작나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자작나무는 바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도 그 신라의 그 천마총, 여기 어떤 분이 벌써 쓰셨네. 이 천마총 안에서 발견된 천마도, 하얀색 말 그림이 발견되는데 그 천마도에 나오는 그 그림의 바탕이죠, 바탕이 바로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어디 거? 시베리아산. 놀랍죠?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견된 천마총의 무덤에
신라 왕을 위한 그 관tuk관인가? 거기에 시베리아에서 한 자작나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테렉은 바로 그러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자, 요거는 삼룩카즈나라고 합니다. 삼룩카즈나. 삼룩카즈나라는 거는 파이낸스 센터의 그 두 빌딩인데, 잠깐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U자형으로 건물이 삥, 이렇게, 사발처럼 돼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요 삼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 삼조고예요, 삼조고. 삼룩이라는 거는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태양새입니다. 태양 속에 들어있는 새를 삼룩이라 불러요. 우리는 삼조고라 부르고. 태양새를 상징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우리는 삼조고 할 때는 태양 속에 있는 새인데 다리가 3개 달린 거로 묘사하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다리가 3개 달린 거로 묘사는 안 하지만은 태양 속에 새가 3마리 들어있는 걸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숫자 3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통령궁, 아크오르다. 아크오르다인데, 아크란 말은 하얗다는 소리예요. 오르다는 왕국이고, 하얀 왕국. 왜 하얀 왕국일까요? 대통령궁을 왜 하얀 왕국이라 했을까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스키타이의 전통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군사 중심 도시였으면 크즈로르다가 됐겠죠. 크즈리라면은 빨갛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스키타의 전통 사회에서 지배 계급은 2개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양반이 되죠. 문반과 무반.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 이전엔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장군들. 이거였다고. 그 중에 카자흐스탄은 종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을 씁니다. 그래서 아크오르다. 마치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에서 백색 옷을 많이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요. 네. 아, 임종석 나왔다고요? 어디서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이따 나중에 할 얘기도 많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피라미드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요건 제가 이제 지워줘야겠다. 자. 각각의 7개의 건물을 제가 기능, 황도 12궁, 태양계, 연금술, 인체로 해갖고 제가 이렇게 다 표시한 거예요.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식으로 천문을 축소해가지고 수도 안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요, 어디에서도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어느 책을 봐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거꾸로 카자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네, 카자흐들도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스타나의 천문학적 위치와 의미를 알려면요, 천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뒤에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천문 지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별, 중심별을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북극성은요, 움직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저 12시 방향에 숫자 플러스 2000이라 되는 데 있죠? 저기가 폴라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 있는 폴라리스라는 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용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직녀성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엔 백조, 그 이전엔 세페우스. 이런 식으로 지구가 회전을 할 때 그 중심축에 있는 별, 즉 북극성의 별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폴라리스, 작은 곰자리에 있는데 이 북극성별이 점점 이동하거든요, 중심지가.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26,000년 주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극성 별도 영원히 안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 별이 이동하는 것은 바로 지구의 세차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차 운동이라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서서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게 은하계잖아요.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이걸 내가 좀 나를 지울게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봤을 때 저 밑에 거 그림을 보십시오.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은 저 지구의 중심축이 어디냐? 제가 작은 곰자리라 써놨죠? 저 작은 곰자리를 향해서, 즉 1시인가 2시인가 저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이거 저를 다시 보여줘야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중심은 여기 있는데 반대를 쳐다보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은하계의 중심을 보고 이게 돌게 될 거예요. 그게 백조자리예요. 그래서 지구가 그 세차 운동을 하면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작은 곰자리는 그 은하계 바깥쪽.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찾을 때 북극성의 위치가 어두운 쪽에 위치합니다. 어두운 쪽에. 왜냐? 은하계 중심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은하계 중심 쪽에 있으면요, 다른 별들이 많아갖고 빛 속에 가려 있어요. 잘 안 보여. 하지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주기를 잡아냐면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라고 합니다. 금, 은, 동철, 금, 은, 동철이에요. 지금은 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도 그 미국 드라마에 이거 보면은 왕자 게임 나잖아요. 그래서 왕자 게임도 보면 뭐라 그래요? 철의 왕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철의 왕자. 왜? 지금은 철의 시대거든. 근데 뭐 왕자 게임의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려. 왜 그래요? 철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 앞으로는 다시 금의 시대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금은 동철, 금은 동철. 단어만 바뀌는 겁니다. 뭐 금하니까 막 뭔가 뛰어난 것 같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그 환상은 가지지 마십시오. 아까도 그 휴거 내가 잠깐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동심파괴죠. 동심파괴.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기적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해에 동쪽의 태양을 보고, 새벽에 뭐 동해안 가서 뭐 이게 소원 빌잖아요. 어디 소원 빌면 소원이 들어지던가요? 안 들어지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네,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금은동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제3의 종교 아니면 뉴에이지 해갖고 뭐 골든 에이지 어쩌고한데 별거 없습니다. 네? 휴거가 안 일어났듯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별거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불교라든가 힌두교, 그 다음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유대교에도 있어요. 그래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 인체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차크라라는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위아래 척추를 타고서, 아까 얘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머리서부터 황도 12궁을 쫙 그렸잖아요. 위아래로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 그리고 인간의 뇌가 있는 쪽은 돌면서 북극성을 결정하는 6개의 별자리.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신할머니가 북극성으로부터 영혼이 여기 어디야? 여기를 뭐 정수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여기 하지, 여기잖아요. 여기 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북극성을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와 태양과 북극성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맞물려 돌듯이 인체도 그렇게 맞물려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당이라 그래요? 백회. 그죠, 백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인체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거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물고기 별자리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거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가요, 태양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저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하는데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처녀 자리예요. 그래서 처녀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에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물병 자리 시대는 바로 물병이 이번에는 태양 뒤에 있는 거니까 역시 안 보이죠. 그래서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 그 반대편 별자리가 바로 사자 자리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누가 왔네요. 잠깐만. 아이고 물을 갖고 왔네요. 네. 아이고 친절하기도 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자 자리가 오면은 바로 물병 자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별을 보고 합니다. 따라서 물병 자리 시대를 암시하는 많은 단어는 뭐랑 관계가 있다? 심장.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어둠의 시대가 있었을 때 뭘 얘기했습니까? 리차드 왕. 그 사자왕 리차드라고 그러죠? 사자왕 리차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찾지 않습니까? 그건 사자왕 리차드란 말이 안 나고 라이언 하트 리차드라고 나옵니다. 사자의 심장 리차드. 그 얘기는 뭐예요? 리차드 왕이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예. 메시아는 심장과 관련이 깊어요. 예. 한번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볼까요? 어디 보자. 지저스 어때요? 심장 나오죠? 심장. 헤어스타일은 사자 머리. 그리고 심장을 가리키고 있네. 이건 뭐야? 레굴루스. 심장이니까. 사자자리 별자리를 상징하네. 이건 뭐예요? 물병자리 시대의 메시아의 모습이네.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보이죠. 자, 보십시오. 이거 이제 설명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자자리의 심장의 위치입니다. 레굴루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레굴루스. 레굴루스라는 별자리인데, 요 레굴루스라는 별자리가 공교롭게도 심장 자리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사자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야, 그래서 심장 자리인데 보세요. 이집트의 스핑크스에도 보면은 심장 쪽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스핑크스 조각상에도. 저거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 바로 저 스핑크스가 사자자리 별자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심장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일부러 조각한 겁니다. 사자한테는 저런 게 없잖아요. 이건 별자리 모양을 만든 거라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을걸요? 이렇게 해석하는 과연 고고학자가 외국에라도 존재할까? 미국에라도? 응? 그쵸? 이거 레굴루스 별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놀랍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까발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종교가 흔들린다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드린 거예요. 가끔씩 재미로. 아유. 김정민님에게 실망이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다 나온 것 읊고 있네요. 그렇지 않을걸? 난 아직 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실망하려면 실망하세요. 이건 내가 그동안 직접 다니면서 찾은 거니까. 네. 요거 뭐야, 하늘별님. 스핑크스는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그것도 내가 세계 최초로 찾았죠. 자,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구나. 여기부터 하면 안 되지. 먼저 그 수포를 먼저 하면은
스핑크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앙코르와트입니다. 아, 여기 표시해놨구나. 됐어. 오케이. 표시해놨으니까 여기서 스핑크스만 찾으면 되겠다. 내가 이미 체크를 다 해놨구나. 스핑크스. 자, 얘 왜 어디로 돌아가니? 자, 보여줄게요. 재밌는 거. 자, 스핑크스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스핑크스? 보이죠? 스핑크스. 자, 스핑크스 보이죠? 왜 안 돼? 이게 왜 안 되지? 갑자기 경로. 뭔가 잘못 눌렸나 본데? 잠깐 껐다 다시 킬게 이거를. 얘가 와 이러노. 스핑크스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앙코르와트입니다. 네. 자, 보이죠 다시. 자, 여기다가 이집트 나일강. 여기에 스핑크스가 있는데 내가 동심 파괴를 하기 위해서 누가 친절하신 박사님이라 그런데 저는 동심을 파괴하는 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을 박살내는 데는 제 전문이죠. 그러한 환상은 개나 줘버려 그러는 거죠. 자, 앙코르와트 보이시죠? 앙코르와트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악마 박사님이라고요? 악마나 불려도 좋습니다. 악마나 불려도 상관없어요. 동심 파괴를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어때? 봐요. 일직선으로 딱 돼 있죠? 돼 있죠? 그렇죠? 제 농담하는 거 아니죠? 진짜라니까. 이거 누가 알고 있어 이 얘기? 이거 누가 알고 있어? 응? 이런 거 이런 것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요? 안 나올 걸 아마? 이거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이걸 내가 언제 발견했냐? 한 8년 전에 발견했어요. 8년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앙코르와트 사원 밑에는 다른 고대 건축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왜? 스핑크스가 거기 앙코르와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앙코르와트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걸 갖고서 내가 왜 고대 사원이 있다고 믿느냐? 앙코르와트가 건축된 시기하고 피라미드는 서로 연도가 안 맞아요. 만약에 스핑크스를 건설한 사람이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다면은 두 건물의 건축 양식은 비슷해야 되고 같은 종교여야 됩니다. 근데 종교가 달라.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불교 이전에 다른 종교 사원이 거기 존재했었다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가 그 종교 사원을 덮고 새로운 종교의 사원이 생긴 거다. 그게 앙코르와트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앙코르와트 밑에는 다른 사원이 존재합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그게 2년 전에 독일 역사학자가 발견했죠. 이랬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내가 뭐 이렇게 남의 거를 베꼈다고 하는데 저는 남의 거 잘 안 베껴요. 네. 변이재지도 그러잖아요. 내 논문 이렇게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은 처음 봤다고. 왜? 저는 남의 거 베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왜 남의 걸 왜 베껴?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만 써도 논문을 쓰는데 부족한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써도. 그쵸? 내 말 맞죠? 야,
이런 거 말고도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은 세계 종교는 없어진다. 자, 그래서 스핑크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자의 심장, 레굴루스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스핑크스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는 사자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심장 쪽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게 별자리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 기독교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유일신 신앙은 기독교가 처음이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은 동양에서 나왔어요. 네. 유일신 신앙은 동양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서양은 다신교 신앙 형태로 존재하다가 유일신 신앙이 되게 된 시기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종교운동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신교가 다른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후세 사람들이 원천 지식을 잃어버리면서 그게 다르다고 인식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아시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유일신이 있으라고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할머니들이 옛날 때 뒤에 집 뒤에 정주간에 가가지고 흰옷 소복 입고 정한소 떠놓고서 북두칠성에 때 빌었던 그 신앙, 그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북극성 신앙. 북극성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 북극성과 인간의 대리자인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거죠. 북두칠성이 하나님인 북극성과 인간의 중간 대리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왜 북극성이 하나님이 되느냐? 북극성 하나만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별들, 황도 12궁에 있는 별자리라든가 북극성을 결정하는 여러 주요 별들은 그건 하느님이 돼요. 모든 별은 신이라 생각했거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있는데, 그러면 언제 서양으로 해서 유일신 신앙이 들어왔느냐? 이집트의 종교 개혁과 함께 들어옵니다. 요 사람이 누구게요? 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케나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케나톤. 이집트의 파라오죠. 이 아케나톤은 여기 생김새를 봐도 아시겠지만 조금 이집트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생김새가. 왜냐? 얘는 동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물론 100% 동양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아마 혼혈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아케나톤의 조상은 동양에서 온 사람이에요. 물론 동양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또 저기 뭐 한국이다, 백두산에서 왔다 이런 국뽕 같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파미르에서 왔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파미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들어온 지배계급도 고대에 파미르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홍수 이후의 기준인데, 자, 아케나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왜 안 돼? 됐다. 신약 성경과 이집트의 왕조 연대기에 따르면 아케나톤은 힉소스 왕조의 직계 자손이었으며 헬리오폴리스의 신관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아케나톤이라는 태양신의 탄생은 힉소스인들의 종교관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결과이다. 아케나톤의 아버지이던 임호텝 3세 또한 태양신 아톤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있었으나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즉 뭐다? 아케나톤은 힉소스인입니다. 힉소스인이 누굽니까? 이집트에 침략해 들어온 철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유목민족입니다. 얘네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지배해요. 그 사람의 자손이 바로 아케나톤이다예요. 그리고 아케나톤은 뭐를 하려고 했느냐? 다신교 이집트 신앙에서 그거를 하나의 종교, 즉 유일신 신앙으로 만든 종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인이네.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또 밑에 걸 볼게요. 아케나톤의 주변에는 이집트 원주민 군인들이 있지 않았다.
그의 경호원으로는 아프리카 혈통으로 보이는 용병, 이게 바로 이디오피아 군대입니다. 이디오피아 유태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힉소스인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복장을 입은 장교들에 의해 호위되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지. 외국인이니까. 아케나토는 힉소스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 주변에 뭐 박사님의 뇌피셜? 어제 출처 써놨잖아요. 출처를 써놨는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출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출처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케나토는 외국인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 외래인이에요. 힉소스인이 어디서 왔냐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보겠냐면요. BC 약 3500년인가? 제가 쓴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 뒤에 나와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약화됩니다. 약화됨과 동시에 그 시기에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에 나타나요. 그래서 난 지금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이집트 역사에 나오는 힉소스인은 수메르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이집트 땅으로 침략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대량의 민족 이동이 있지 않았나. 그 시대에. 왜냐?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수메르의 땅이었던 우르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잖아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동하잖아요. 왜 이동했어요?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니까? 왜? 그때부터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땅속에서 소금물이 올라오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자 전부 다 민족의 이동이 있지 않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힉소스인들은 수메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구약 성경의 내용과 수메르인의 신화는 또 무진장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힉소스인입니다. 힉소스인 어때요? 생김새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 그 파라오의 얼굴을 묘사한 관들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특히 왼쪽에 있는 아줌마 눈 찍 찢어져 갖고 웬 동양인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 현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백인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또 백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대 역사의 관을 통째로 부숴버려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은 이집트의 지배계급에는 백인과 서양인과 아시아인들이 여러 가지로 다 섞여 있었다. 섞여 있었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거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오면은 백인의 얼굴을 한 사람, 아시아인의 얼굴을 한 사람, 그리고 약간 인도랑 섞여서 까무잡잡한 피부를 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네. 원래 그랬어, 원래. 네. 원래 그랬었다고요. 그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중국 감숙성일 거예요. 돈항석굴, 돈항이란 지역 있잖아요. 그 돈항석굴에 보면은 불상의 얼굴이 다양합니다.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교가 동양 종교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불교는 그냥 중앙아시아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파한 달마, 쿠마라지마라는 사람, 그 불경을 갖다가 한자로 써놨잖아요. 그걸 버머라고 하는데 그 버머로 불경을 번역한 사람이 쿠마라즈이라고 합니다. 쿠마라지마인데 쿠마라지마라는 사람은 아빠가 동양인, 엄마가 서양인이었어요. 그래서 눈 색깔이 파랬습니다. 그리고 그 달마도사 할 때 달마 있잖아요. 달마 얼굴 그릴 때 막 이렇게 막 얼굴 눈 크고 막 이렇게 그리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인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은 도낭석굴에 가면은 서양인의 얼굴을 한 승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얼굴들이 존재하는데 그 얼굴들이 이게 웬 공교로운 일인지 몰라도 이집트 파로아에서도 나타난다 해요. 오, 흥미롭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힉소스인들은 샤슈인이고 샤슈인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혈연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학자들 중에도 여러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뽕 이스라엘 학자라고 해야 되나? 국뽕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면 일단 성경에서 보면은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목자. 근데 그 왕을 목자라고 부르는 전통은요, 힉소스인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힉소스는 자신들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 셰퍼드 킹. 목자네, 그냥. 그리고 밑에 또 뭐야 써 있어요? Rulers of a foreign land. 외국 땅에서 온 지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 이런 말을 썼구나. 자, 그래서 힉소스인은 샤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선 힉소스인을 샤슈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샤슈인은 스키타이를 이야기하는 삭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음이 또 비슷해요. 삭은 사카족이에요. 사카가 뭡니까? 석가모니의 부족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부르는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 그 사람의 부족이 사카족이잖아요. 그래서 사카모니라 부르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란 말은 원래 뭐예요? 석가족의 모니, 승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석가족이라 부르잖아요, 민족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종교 계급이었던 삭족을 인도인들은 사카라고 불렀는데 그걸 범어로 쓰면 석가입니다. 그게 한단고기에 나오는 파미르에 살았던 색족이에요. 그리고 징기스칸 시대 때 그 몽골 제국의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소그드인. 드라는 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들, 복수명이죠. 그러니까 들을 빼면 뭐야? 속이죠. 속, 삭, 색, 사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샤슈인들은 모압하고 예돔이라는 민족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렀던 신의 이름이 YHW입니다. 이게 뭘까? YHW. 히브리어로 YHWH겠죠. 야훼.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신라서부터 나오는 모든 종교 신앙 체계와 유태인들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기원이 파미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때부터 내가 유태인하고 한민족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환영한 듯이 왔다가 나중에 저한테 욕하고 가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성경 기반이지만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따라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헌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 그 다음에 종교관, 세계관 등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기원과 이들의 신앙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다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공유한다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사람이 가부좌를 들고 있죠? 머리 위에 십자가절이네. 저건 십자가 아니라 북극성이라고 봐야겠죠. 요 위에 있는 건 북극성입니다. 항상. 그래서 보면 뭐라 써있어요? 야훼. 히브리어로. YHWH. 요 인간 몸에 그려지는 거. 근데 하필 또 가부좌를 들고 있네. 여러분, 유대교와는요, 기독교랑 많이 다릅니다. 네. 유대교가 기독교랑 같았다면요, 유럽에서 2000년 동안 박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뿌리는 같으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왼수지간인 겁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짝퉁이죠. 왜냐?
로마 제국이 가져가서 만든 종교니까. 그래서 지금도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요, 그 내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보면은 야, 얘네들 이런 것도 했어? 막 할 정도로. 왜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바라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바라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언제 유대교랑 기독교가 친구인 적이 있었어? 어? 언제? 2000년 동안 유대인 학살을 했던 게 누구예요 도대체? 2000년 동안 이슬람이 죽였어요? 아니잖아. 응? 2000년 동안 탄압받았다고? 누구한테? 그리고 나중에 탄압받다가 로마 시대 때에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사상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국교를 만들어 버리면서 원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쫓아내 버리죠. 이단이라 그래 갖고. 맨날 이런 역사였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보려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시각을 통과해서 유대교를 보지 말고 직접 유대교를 보세요. 직접 유대교를 바라봐. 그래야 유대교의 사상이 보입니다. 유대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시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신은 곧 시간이라는 얘기했죠? 그랬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시간은 서양인과 동양인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서양인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은 기승전결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시간이 순환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을 해요. 마치 동양인처럼. 따라서 종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예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차이로 인해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이 차이로 인해서. 왜? 종말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어요. 종말이 있어야 구원이 올 텐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니까. 시간은 지나갈 뿐이야. 네. 시간 개념이 변하면은 종교관과 사상도 같이 변하게 돼 있는데 유대교는 바로 순환적 시간을 갖고 순환적 시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교인데도 가부잘튼 모습이 보이죠? 네, 유대교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래서 바이테렉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거 손으로 받치는 모양. 안에 가면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그 각 지도자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토가 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중국 불교 연합, 유대교, 아시아 불교와 해서 연합, 힌두교, 신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유대교가 왜 저 사이에 껴 있을까요? 네? 여기 유대교가 왜 저 사이에 껴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지구본을 봤을 때 이쪽에 반대쪽에 저 반대쪽이 다 카톨릭, 로마 정교, 개신교 등등의 종교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아시아 종교 사이에 콕 껴 있어요. 아시아 종교 사이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대교는 기독교랑 달라요. 유대교는 동양적입니다. 동양적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 쪽하고 아주 멀리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시 방향으로 해서부터 저 위쪽으로 오른쪽 위로 저기가 다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이슬람이랑. 근데 저쪽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종교끼리 배열해 놓은 거예요. 비슷한 종교끼리 배열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개신교는 개신교끼리, 카톨릭은 카톨릭끼리, 그 다음 동방정교는 동방정교끼리 이게 끼리끼리 묶어놨다고. 근데 왜 유대교가 하필이면은
아시아 종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태양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태양 숭배 사상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우상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편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쓰는 거예요. 편의상. 그렇기 때문에 편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수관음이 있어요. 요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게 천수관음. 손이 1000개가 달린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손이 1000개 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들을 믿으면 바보겠죠? 저 천수관음은 뭘 상징하느냐? 태양과 햇살을 상징합니다. 태양 숭배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집트 벽화가 보이는데 거기 보면 태양이 있고 햇살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꼭다리에 손이 달려 있습니다. 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위에 이거는 카톨릭. 보면은 하늘로부터 손이 그려져서 쭉 내려오죠. 저 손이 뭐예요? 야훼. 야훼죠, 야훼. 자, 즉 뭐다? 고대로부터 햇살은 손으로 묘사가 되었다. 그게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오시리스 신앙이 됐던 뭐가 됐던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손을 어떤 빛살로 묘사할 때 쓰였다는 게 이렇게 전 세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증거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적 증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천수관음의 유래는 태양이다.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 옷을 입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타의 피라미드. 짜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진?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응? 이런 거.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야. 어? 내가 이런 거를 다 찍을 줄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만 알지, 나만 알아. 어? 응? 나만 알죠, 나만.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걸 난 알고 있었지. 이거 내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면 또 난리 나겠죠. 여러분 개거품 물고. 여러분 이거는요. 알타이 민족의 전통입니다. 먼저 알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장수왕릉 있죠. 장수왕릉. 집안에 있는. 그리고 광개토대왕릉. 가도 저 현상 나타나요. 응? 일루미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조상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이게. 저게 태양숭배 사상이랑 관계가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고구려의 12,000기 중국에 있죠. 무덤들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일룸이라던가 이런 거 좀 공부를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바로 태양 숭배 사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새가 있죠? 새. 이 새가 요 맨 위 마지막 피라미드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태양과 새가 겹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새, 즉 뭐다? 삼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머리 아프세요? 그죠? 아, 옛날엔 다 태양의 신. 아, 태양도 신이고 삼위일체 아닙니까? 북극성, 태양, 달, 세 개가 주요 신이라고 믿었어요. 네. 북극성, 태양, 달,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됐고 피라미드 꼭대기 이렇게 노란색 칠해져 있잖아요. 요 노란색 칠해진 부분. 여기에 태양이 일직선으로 딱 정렬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전시한 모양이 나타나죠. 그렇죠? 아, 저 새는 까마귀 아니요. 여기서는 비둘기입니다. 130마리의 비둘기. 130이라는 숫자를 썼던 이유는 바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130개 소수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죠. 130개의 소수민족인데 이게 알타이계 민족이거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성강림 민족.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묘사합니다. 민족을. 네. 그리고 앞으로는 황도 12궁의 시대가 아니라 황도 13궁의 시대이기 때문에 숫자 13을 중요시 여기죠. 이집트의 이러한 그 뭐랄까 그 새, 거위 이런 것도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신기한 걸 찾았는데 이거 통과할게요. 이미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응? 이게 뭘까? 네페르티티. 그렇죠. 네페르티티가 뭘까요? 중요한 거는 네페르티티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피라미드가 건설되어 있는데 네페르티티는 여기 왜 있냐는 겁니다. 응? 이상하지 않아요? 오른쪽 위에 여자 예쁜 듯? 아니야, 별로 안 예뻤어요. 별로 안 예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요건 날 좀 치워야겠네. 자, 눈을 하나를 안 그렸어. 눈을 하나를. 그래서 내가 했어요. 여기 네페르티티에 눈이 하나 없네요. 내가 그랬다고. 물론 유적 중에도 이집트 것 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는 복원한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안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안 그렸냐는 거야. 요거를 바로 오른쪽 위에 저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네페르티티가 여기에 있으며 왜 눈알이 하나가 없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설명한 게 뭐냐? 이 세상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교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점 하나 찍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점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일본에서 하는 달마 의식처럼 다루마 의식기. 일본에서 사업 시작할 때 눈 하나 이게 점 찍거든요. 그리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마저 눈을 찍어서 완성을 의미를 하는 이 의식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활용첨점이죠. 모든 게 끝나면 점을 딱 찍어서 끝내는 거. 그게 그 솔건가? 가야의 그 화가가 그릴 때 해당하는 그 전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완성되면 점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네페르티티라는 겁니다. 네페르티티.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아케나톤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제 사진이 제가 겨울에 영하 40도일 때 찍은 거라서 얼굴이 맛이 가버렸어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배경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요로 나가자. 왜 네페르티티가 있느냐입니다. 왜 네페르티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케나톤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은 혈통적으로 이집트 본토박이가 아닌 외국인이었어요. 바로 힉소스인의 자손으로서 동방으로부터 넘어온 동양계 유목민족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아케나톤이 하고자 했던 건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쭉 넘어갈게요. 아케나톤 넘어가야 돼. 아케나톤은요 아텐이라는 태양신 숭배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집트가 다신교가 있었던 당시에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유일신 사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케나톤이에요. 아케나톤이 서양 세계에서는 최초의 유일신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을 바로 아텐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전 찾으면 아크나톤, 아케나테 여러 가지 있는데 발음을 내가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파라오의 정식 이름은 아텐입니다. 아텐. 왜? 그 태양신의 이름이 아텐이거든.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인 물고기 자리 신앙의 별자리 신앙이 새로 탄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고기 자리의 태양신 신앙인 아텐 숭배 사상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것이 기존 종교의 저항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었느냐? 아멘 사상이에요. 아멘. 아멘 뭔지 알죠?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거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집트의 양자리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양자리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양자리, 즉 아이리스의 시대가 끝나고 물고기 자리, 즉 파이시스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케나톤은 옛 종교를 폐기하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된다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암살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암살당했을 겁니다. 왜냐? 기존 신관들, 아멘신을 믿었던 신관들이 그 자신들의 헤게모니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케나톤을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아케나톤의 바로 부인이 네페르티티였습니다. 바로 요 눈깔이 하나 없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아케나톤의 부인이었어요. 네페르티티도 아케나톤을 따라서 같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지요. 그러면 아케나톤하고 네페르티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게요? 누구게? 람세스 2세가 아케나톤이라면요? 아니. 람세스 2세랑 아케나톤은 다른 사람이에요. 별도 인물이에요. 투탕카멘. 빙고. 그렇죠. 여러분 투탕카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투탕카멘이 아케나톤의 아들입니다. 원래 투탕카멘의 이름은 뭐였느냐? 아텐이라 그랬잖아요. 아텐. 그 물고기 자리의 태양신. 그래서 원래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탄 아텐이었어요. 투탄 아텐. 아켄 아텐, 투탄 아텐 이렇게 아텐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아버지가 제거됐잖아요. 네페르티티도 제가 봤을 때는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제명에 못 죽어요. 못 죽었는데 그리고서 어린 나이에 얘가 투탕카멘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투탄 아텐이라고 했던 거를 다시 종교 제사장들, 신관들의 압력에 의해서 원래 신, 아멘. 그래서 투탄 아멘. 그래서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탄 아텐에서 투탄 아멘으로 변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투탕카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미라 영화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거는 거의 4000년 된 이집트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합니다. 이슬람도 아멘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또 깜짝 놀랄래나 또? 왜? 아랍 신앙, 그 이슬람 신앙 자체도 어차피 태양 숭배 사상하고 그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거든. 모든 종교는 다 태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어디 지금까지 많이 아멘은 적폐였네? 아니야, 적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연은 현상일 뿐인 거고 거기에 좋다 나쁘다를 붙이는 거는 인간의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자연은 인간의 감정을 의식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연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질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멘은 그렇죠.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 치면 되죠. 아멘 호텔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있어요. 그쵸? 벌써 아멘 여기 나오네. 아케노턴. 그쵸? 2018왕조의 파라오라고 해서 쭉 나오죠, 이렇게.
아케나트는 아멘에게 제사진 신간 세력들이 왕권을 억제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제어하려 했다. 그래서 다신교의 종래에 이집트 종교를 금지하고 태양신 아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일신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신, 양자리 별자리를 상징하는 아멘신과 물고기 자리 별자리를 상징하는 아텐 신을 추종하는 두 세력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그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하고자 했던 세력이 지지요. 그래가지고 아텐이 결국 집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살해당했겠죠. 살해. 자, 그랬던 것이고 그 피라미드에 가면은 이렇게 19개 민족의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갔더니 늘었더라고. 최초의 의미가 좀 퇴색돼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가면 19개가 있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왜 중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은 한복이 보여요. 지금은 저 옷이 아닙니다. 한복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민족은 그냥 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요. 국익버스팀 19개. 그렇지. 19개. 왜 19개예요? 왜 19개? 왜 19개일까요? 하필이면은. 음양론으로 봐야죠. 저기는 남녀 한 쌍씩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민족이라서. 19 곱하기 2 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38이죠. 38. 미래의 수도의 위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도시 아스타나 어떻게 하나 완성되는 나오고 에너지 엑스포에 가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썸 미솔로지 태양 숭배 사상 해가지고 그 태양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형태로 그 신격화한 종교들이 존재했다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아시아의 탱그리 그 다음에 호루스 이거는 아폴로인 것 같고 수멜의 길가메시 케찰코아틀 그 다음 아마테라스 오호가미 동이족에 그 나오는 예 이런 등등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고대에는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고대에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시킬 건가를 지금 연구하는 게 바로 대체에너지 철학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물, 불, 바람, 흙 4개의 그 기본 그 요소라고 하는 이 컨셉을 태양광, 뭐 풍력, 지력, 수력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태양광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한국은 안 돼. 땅덩이가 좁아서. 중앙아시아는 나라가 넓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얘네들은 지금 자연의 원리, 이러한 천존하는 자연을 옛날처럼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에너지라는 관점, 즉 신은 에너지다라는 쪽으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왜? 옛날 때는 태양을 신으로 봤다고 우리가 무식했기 때문인 거고 이제 우리가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도 태양을 신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따라서 이제는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로서 활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흥미롭네 한 거예요. 바람직한 현상이네. 그런 것들이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길이가 81m예요. 누르 알렘 81m. 아니 80m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고 왜 굳이 81m를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천부경이라는 글자 보면 81개의 글자라고 하죠.
왜 하필이면 81m의 길이로 다리를 만들었을까? 어? 저거는 달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머리서부터 얘기했죠?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그래서 토성서부터 3, 4, 5, 6, 7, 8, 9입니다. 그래서 토성 3, 태양 6, 금성 9, 달 9예요. 3, 6, 9. 그쵸? 수비학이죠. 달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 천문이 변하면 종교도 변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이 음력으로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설날 때 옛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에서 나오는 까치 설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까치 설날. 까마귀, 까치, 제비 다 그냥 새예요. 새, 태양새. 근데 12월 25일은 어떠한 특이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냐. 여기도 보이시다시피 태양과 시리우스와 오리온 별자리가 일직선 정렬을 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태양과 시리우스와 오리온 별자리가 일직선 정렬을 해요. 보이세요? 12월 25일 날 나타난 현상이에요.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 저는 하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그냥. 고대인들은 시계를 볼 때, 요즘 같은 전자시계 없었잖아요. 옛날 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새해가 온지를 어떻게 알았냐, 이걸 보고 맞췄어요. 어디에 있던 사람이? 북위 66도에 있던 사람들.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 12월 25일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 적 있죠. 북위 66.6도. 왜?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진북 방향은 북극 쪽이 아니다. 왜?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방향이 진북 방향이라고. 거기가 어디다? 북위 90도 빼기 23.5도에서 66.5도, 즉 666. 그렇죠. 거기가 진북 방향이다. 그게 지도상으로 북극권이라고 부르는 데다. 볼까요? 자, 지도를 보여드려야죠. 야, 오늘 동심 파괴 많이 하는데? 응? 보기 위해서 그리드가 나와야겠지? 자, 그리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잠깐 나를 좀 삭제를 해야겠다. 자, 저기 밑에 숫자 이게 손 움직일 때마다 이거 중간 6시 방향 쪽에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숫자. 이게 북위 몇 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 노란색, 이 노란색 쳐진 거 있죠? 두껍게 진하게 칠해진 거 이거. 이 진하게 친 노란색 원이 뭐냐면 북극권입니다. 북극권. 북극권이란 데인데 이 북극권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북위 66도 지점이에요. 그쵸? 북위 66도. 666. 자, 이 경계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경계선. 그쵸? 자, 이 경계선에서 어떠한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12월 21일이 되면은 저 지역은 태양이 안 뜹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했었죠? 12월 21일이 되면은 저 지역에선 태양이 안 떠버린다. 이거를 바로 탱그리의 죽음, 즉 태양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22, 23, 24, 3일 동안 태양이 안 떠요. 그리고 나서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이 쭉 떴다가 내려갑니다. 이거를 탱그리의 부활, 즉 태양신의 부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대규모 파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풍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신앙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유래고 태양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바로 시베리아에서 온 겁니다. 네.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에요. 네.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배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가서 보십시오. 왜?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이 그런 걸 날 보고 어쩌라고. 난 뭐야? 나는 갈릴레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해도 지구는 돈다. 이거예요. 제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거는 우주의 이치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 통과할게요.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 통과하고, 그래서 요 별자리가 중요한 게 세 개의 종교는요, 별자리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자, 요거로 보죠.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입니다. 그렇죠? 요거 좀 그림이 안 좋은가? 이렇게. 자,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보자. 파이시스. 9시 방향에 있네요. 이 V자 모양 하고 있는 거.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 자,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인데,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물고기가 상징입니다. 틀렸나요? 제 말이? 응? 제 말 맞을걸요? 예수 뭐로 묘사해요? 잠깐만. 어이씨. 자, 박사님 청기누설하는 듯. 청기누설도 보통 청기누설이 아니죠. 예? 보통 청기누설이 아니죠. 이렇게 치면 나오려나? 그렇지, 나오네. 어때요? 물고기 모양이죠. 이거 왜 물고기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물고기야? 그쵸? 물고기잖아. 그럼 불교에는 물고기가 없을까? 당연히 불교에도 있죠. 스투파. 자, 티베트 불교 보면은 스투파. 자, 요런 거. 눈이 보이죠? 눈. 이거를 뭐로도 그리냐면요, 물고기로도 그립니다. 이게 김해 김씨 저기 사당에 가면 쌍어도라고 물고기 2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요, 눈으로도 그립니다. 그래서 부탄에 가서 저걸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부처님 눈이라 그래요. 근데 저거를 물고기로도 묘사해요. 부처님 이코로 물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럼 불교도 물고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이거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으니까 좀 어렵구만. 그냥 말로 할게요, 제가. 이 초생따라고 금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금성을 물고기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요거를. 이슬람도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기원했다니까. 단 한 개의 종교도 예외 없이. 예. 그래서 별 대신 물고기를 묘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의 모든 종교에 나오는 심볼들은 천문하고 관계가 있고, 그것은 전부 물고기를 상징한다. 왜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고등 종교라는 종교는 물고기 자리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왜? 하늘의 천문의 별을 우상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상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죠. 예외 없죠. 예외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난 영웅들은 그래서 애비 없는 애미의
에미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어디 있어? 이렇게 지구에서 물고기 자리를 바라봤을 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별자리를 보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이 처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 즉 AD 0년서부터 AD 2160년 사이에 태어나는 영웅들은, 즉 물고기 태양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영웅들은 처녀 수태라는 이야기가 나눠본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주몽, 애비 없는 자식, 누르하치, 아골타, 야유라보기, 등등. 징기스칸은 아버지가 또 일찍 죽어버리죠. 아버지가 또 애매하죠? 아까 그 예수계가 아버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비가 불분명한 자식으로 영웅이 탄생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왜? 이거는 원래 천문에서 비롯된 이야기니까요. 네. 그래서 한민족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 있는 많은 유목민족의 신화에서 바로 이렇게 애비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서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 바로 처녀수태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허경영 씨도 애비 없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별자리를 별로 믿어야지 의인화시킨 우상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본질을 보세요. 본질. 본질을 볼 쪽으로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는 새시대입니다. 새시대. 12월 25일이 새해거든. 새해를 기점으로 어둠, 가장 긴 어둠이 끝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는 시기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태양이 빼끔 뜨는 걸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2월 25일은 바로 새해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새해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위 60년 6도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성시 여겼고 12월 25일이 되면은 3일 동안 죽었던 태양신이 부활을 한다고 믿었고 그 부활하는 날을 기점으로 새해를 기준 잡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새해가 될 때 나타나는 천문 현상이 바로 태양, 시리우스, 오리온이 이렇게 일직선 정렬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별자리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늘에 천국이 있고 지상에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에서보 소빌러로 그러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리라. 그거를 그 박혁컷의 신라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제세이화. 이 땅을 이화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겠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느냐 한자로 썼느냐의 차이지 결국 본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상 천국을 건설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그냥 하늘을 본다는 것이다. 미국도 보면 이렇게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뭐 이렇게 쭉 7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이게 일직선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통 레이 라인이라고 불러요. 레이 라인. 네. 프리메이슨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네. 걔네들 뿌리도 하나입니다. 자, 아스타나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기자 피라미드서부터 아스타나까지가 일직선 정렬로 갑니다. 앞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자, 오리온 별자리 3개, 그 다음에 시리우스, 그 다음에 태양이에요. 이게 새해를 상징합니다. 새해. 새해의 상징적 의미를 저렇게 건설해요. 근데 아스타나라는 도시의 위치가 기자 피라미드에서부터 아라라트산 아스타나까지가 일직선 정렬이에요. 오! 응? 기자 피라미드가 3개인 건 아시죠? 그래서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로 보고 있느냐? 아스타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물고기 자리가 끝났거든요.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대략 2160년입니다. 대략. 따라서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 중심 도시가 현 아스타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있을까?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어때요? 람세스 2세 시대 때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려나? 구글지 들어갑시다. 아, 이걸로 보면 어렵겠구나. 안 되겠다. 이걸로 그냥 보자. 자, 여기 노란색 점을 찍어놓은 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 기자 피라미드 3개 있는 거 있죠? 그거. 그 다음 그 옆에가 뭐냐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헬리오폴리스는 이집트 신전에서 오시리스 숭배를 했던 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 별을 상징하는 신전이에요. 근데 그것과 가나안 땅은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양자리 시대 때 아케나톤이라는 동방에서 온 힉소스의 직계자손의 파라오가 태양신 유일신 사상을 동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에다 접목시키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케나톤이 죽고 약 200년인가 150년인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홍해를 건너서 한참 헤매다가 돌아온 지역이 어디다? 가나안. 몇십 년 동안 헤맸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넜으면은 응? 홍해 건넜다며 홍해. 이거 여기 건넜다며 홍해를 건넜으면 여기 메카에다가 기독교의 성지를 만들던지 막 그러지. 왜 막 헤매다가 여기 가서 결국 마지막 정착지를 결정했을까? 왜? 그게 제 입장 그거예요. 왜 그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다가 결국 저기를 가냐는 거예요. 그냥 홍해 건너서 나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예멘도 가깝네. 여기 건너갖고 여기다 그냥 세우면 되잖아. 그냥 뭘 또 막 헤매고 다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유가 뭘까요? 저는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케나톤 때 실패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이어받아서 유태인들이 해서 안 되니까 결국 이집트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는 더 이상 아멘 태양신을 믿는 종교 제사장들의 권력과 부패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예루살렘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리온, 시리우스, 새로운 태양이 뜨는 위치에다가 수도를 정한 게 아닌가. 왜? 모든 종교는 태양 숭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는 예루살렘의 위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예수도 심볼이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추측되는데. 자, 내 펜션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 볼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요것도 어때요? 아케나톤 시대 때. 저 위에 기자 피라미드, 헬리오폴리스, 밑에가 아바리스입니다. 아바리스가 뭐예요? 힉소스인들이 만들어 온 신전이 있는 위치예요.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바로 태양 숭배 사상에 관련된 유일신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일직선 정렬이죠. 그래서 저기다가 종교 통합인가? 아니면 유일신? 뭐가 됐던 그걸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아케나톤이나 같은 민족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따라서
아스타나의 위치는 이제 세기가 변했기 때문에 바로 물병자리 시대의 신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 건설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일직선 정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다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게. 이집트를 포기했죠. 이제 예루살렘도 포기하겠네. 앞으로 분쟁적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아스타나 수도를 보면은 하얀 모스크랑 황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 아크 오르다라는 그 대통령 궁이 있어요. 왼쪽에 하얀 모스크는 달을 상징하고 오른쪽에 황금 모스크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모스크는 이슬람이잖아. 근데 이슬람계에서도 태양 숭배가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1월 오봉도. 달을 상징하는 백색 모스크와 태양을 상징하는 황금 모스크, 그 가운데가 임금이 앉는 자리잖아. 거기에 이렇게 1월 오봉도가 있다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같은 공통 분모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일본 천황의 옷에도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스타나 도시는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이걸 이러한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구로가와 키쇼라는 사람이 아스타나 도시 전체를 건설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노먼 포스터라는 사람이 지금 주요 건물들을 집어넣고 핵심적인 건물들을 설계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엑스포 열릴 때 우리나라 회사가 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출했던 회사한테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한국관 그 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스타나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어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내용 비슷한 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관을 전시할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관의 모습을 우주관과 접목해가지고 만들어라. 천문적 관점에서 한국관을 묘사해야만 한국관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걸 보면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응? 뭐가 생각나?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완성했을 때 조감도예요. 뭐 같아요? 태극, 서울, 웨이퍼, 은하수, 카자흐스탄, 은하수, 이집트,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죠. 어때? 요 모습이죠? 보이세요?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똑같죠? 응? 똑같죠? 웬 아스타나에 생뚱맞게 피라미드가 건설됐나 했는데 아스타나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스타나 도시 건설 자체가 이집트의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거 어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옵니까? 이런 제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올걸? 응?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전체 내용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와,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한 편이지만은 전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10%만 공개한 겁니다. 아스타나 도시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를 기반하면서 누구를 기반으로 했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유일신 사상을 만들었던 아케나톤과 아케나톤의 부인인 네페르티티. 이집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아케나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키나토는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광해군이에요. 연산군이고. 즉 뭐다? 쫓겨난 왕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왕이라고. 오히려 이집트를 자랑스럽게 말해서 람세스 2세죠. 영토를 가장 넓히고 이집트를 가장 강하게 만든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유태인 입장에서는 람세스 2세가 나쁜 놈 아닙니까? 좋은 사람은 아닐 텐데. 모세가 람세스 2세한테 쫓기잖아요. 그렇죠? 응? 여기 피라미드 람세스 2세가 없어요. 왜? 람세스 2세는 구 세력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만드는 기득권, 그 다음 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신흥 세력을 말살시키려던 세력의 대표자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쵸? 그래서 내가 네페르티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어요? 그러고.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왜 아키나톤을 갖다 놓지 않고 네페르티티를 두 상을 갖다 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둘이 같이 종교 개혁을 한 건 맞지만 왜 아키나톤은 없고 네페르티티 두 상을 중심으로 해놨냐는 거지. 그 이유는 다음번 새천년 시대에는 태양이 여성성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정한 거지 뭐 자연은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가게.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왜?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태양이 파동을 치거든. 이렇게. 이게 쳐서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게 꺾여서 바뀌기 때문에 성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입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여성의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마 제 비공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번 새천년 메시아는 여자입니다. 여성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거를 보기 싫어서 빨리 늙어 죽어야겠다 이런 얘기 막 농담으로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다음번에 메시아는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네. 네. 여성시대의 저우다? Y2님? 여성인가 보죠? 아, 전 남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스나시가 바로 이집트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건 다 저의 내피셜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제 내피셜이지만은 저는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그렇죠? 성이 변하는 것 있어요. 성전환 수술. 그런 재수없는 짓을.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늘.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신은요, 시간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자리 시대 때는 양자리 태양신 아멘이 있었고, 물고기 자리 시대 때는 물고기 태양신인 아텐이 있는 거예요.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 이전, 모세 이전엔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시나이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뭐 믿고 있었어요? 황금소 믿었죠. 왜? 그때는 타우루스, 황소자리 시대였으니까. 타우루스, 황소, 아이스, 양, 파이시스, 물고기, 아쿠아, 물병자리. 신의 이미지가 별자리 모양을 따라간다는 거 보이십니까? 모세 이전은 황금소,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양자리 시대입니다. 양, 그 다음에 그 이후 예수 때부터는 물고기. 그렇죠? 신은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중국 보이십니까? 이 녹색. 중국은요, 꽤 큰 나라인데 좌우로도 긴 나라입니다. 중국은요, 시간이 하나입니다. 네. 중국은 항상 뭐예요? 하나. 맨날 통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게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간대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중국을. 그러다 보니까 뭐 2020년 1월 1일 돼서 뭐 하고 막 축하하고 뭐 할 때 다른 지역은 아니라는 거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이거를 강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신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화라는 유일신, 그 시간의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간대를 묶어서 강제로 통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요, 시간대가 4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왜? 이게 합리적이니까. 시간대가 다르잖아. 근데 왜 그걸 같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천문이란 영화 그때 한번 보라고 했던 영화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맞는 시간. 영국은 그럼 어떻게 통치느냐?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데서 뭐든지 하나의 시간대로 편입시키는데 영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의 시간은 누가 지배합니까? 영국이 지배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기준, 런던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세계의 시간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런던이 기준점이 되죠. 그렇죠? 영국은 대영 제국을 세운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중국처럼 하나의 중국, 즉 하나의 영국에서 시간을 하나대로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루의 개념이 태양이 떴다 지면 하루입니다. 응? 태양이 떴다 지면 하루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하나 있잖아요. 즉 우리 태양계 안에. 태양은 하나죠.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의 시간대는 모두 같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태양도 하나, 지구도 하나예요. 태양과 지구 간의 관계에서 지구의 시간대는 왜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24개로 나뉘어져 있죠? 왜 그래요? 지구가 동그랗고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햇빛이 비치니까 낮, 여기는 안 비치니까 밤이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대는 나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만 존재하더라도요, 시간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태양을 하나의 태양, 하나님이잖아요. 하나의 태양을 태양 아래에 있는 지구의 인간은 그 태양이 떴다 지는 걸 기준으로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은 설령 우주에 태양이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다르다. 제 말 틀렸나요? 제 말 맞을 텐데. 어디 한번 보자고요. 댓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 틀렸나요?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지구상의 태양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는 없다예요. 왜?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지구는 동그랗고 태양이 비치는 역과 안 비치는 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태양신의 이미지는, 즉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똑같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태양 숭배를 기반으로 한 종교의 색깔은 당연히 다르다. 제 말 틀렸나요? 맞을걸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예요. 그렇죠? 대영 제국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아우르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했죠. 중국 애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죠? 하나의 시간이래.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야 진짜. 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뭘 하나로 해야. 하나로 될 거를 만들어야지. 지구가 동그란데 태양이 비치는 면과 안 비치는 면인데 그걸 왜 하나의 시간대로 묶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상에 모든 종교나 색깔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왜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러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다르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태양의 산물이기 때문에. 힌두교에 나오는 여러 신들, 이집트 신앙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태양의 여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상이라니까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걸 진짜로 신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병신이죠. 그걸 왜 믿어 그렇게. 그건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든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근데 그 옛날 이야기를 종교로 믿으면 큰일 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지구에서 다르듯이 천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같을 수가 없다예요. 물론 뿌리는 하나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개념은 무엇이냐? 통합보다는 공생이에요. 어차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바로 시간의 흐름이고 세계관이고 종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대 유적지를 연구하면서 내놓은 그 결론이 뭐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게 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예요. 그럼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고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이 기반이 되지 획일화는 안 됩니다. 획일화는 절대 완벽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은 대들보만 잔뜩 갖다 놔서도 안 됩니다. 대들보, 창틀, 문, 기와장, 뭐 이렇게 뭐 카페트 등등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이라는 하나의 집을 만들 때도 그 안에 집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한 거라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망한 문명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의 세계는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자기 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지 다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됐건 그게 됐건. 그래서 세상은 어지러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나라 민속 명절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동심파괴 방송을 한다는 거. 오늘은 설날 동심파괴 방송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빌어서 했던 것 뿐이고,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이제 또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찍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중앙아시아에 오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즉 편견을 없애고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의 진짜 흐름과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어떻게 끄는 거냐?